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에 출연 중인 개그맨 심연섭 씨의 사주풀이를 하면서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성격과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MBTI는 16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60갑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60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60가지 유형 중에 이 심연섭 씨는 병술의 유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술의 성격과 성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리학에서 이 나의 성격과 성향은 어떤 게 결정을 하냐면 태어난 년, 월, 일, 시 중에 태어난 날이 나의 성격과 성향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할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소수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나가 되겠고 이 나를 상징하는 글자는 이 병화입니다. 이 병화가 이게 주어가 되고 나머지 이 7개 글자는 소수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임수가 되면 여기에 이런 글자도 정제, 편제, 비견, 식신 이런 게 다르게 변합니다. 여기 비견은 이 임수가 주어라고 하면은 이 비견은 이 글자는 재성으로 변하고 이 토의 글자는 관성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인 나는 재성이 2개고 토가 몇 개고 관이 있고 비견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주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주어인 이 병화가 나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 병화라는 이 글자의 성격과 성향을 알아보면 나의 성격과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병화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그래서 심연섭 씨는 이 태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이 빛의 성질이 있어서 세상을 밝히고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연섭 씨도 그냥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웃게 해주려는 심성이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태양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비춰주듯이 심연섭 씨도 주변의 어떤 어두운 곳이나 우울해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주는, 햇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누군가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괜히 막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 이런 느낌을 우리는 오지랖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변으로부터 오지랖이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불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투명하게 비출 것이다. 이게 정의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정의감도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솔직한 편입니다. 솔직한 편. 그래서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병화의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꼭 감추고 싶은 어떤 비밀은 병화인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 게 그냥 서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태양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따뜻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듯이 고귀한 모습일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나 어떤 모임에서 감투를 맞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장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지언정
너가 대장해 라고 떠밀면 은근히 좋아하는 게 이 병화들의 특성입니다. 이 60갑자 중에 이 병화를 갖추고 있는 이 일주들이 5개가 있습니다. 병호, 병술, 병인, 병신, 병진 일주 이렇게 5개 일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병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집도 세고 욱하는 것도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집이 세고 좀 욱하는 면이 있는 일주가 병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연섭 씨는 이 병술 일주로서 좀 고집도 세고 욱하는 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화의 성향들은 대부분 태양처럼 인상이 밝습니다. 태양처럼 밝기 때문에 잘 웃고 웃기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겉모습은 밝습니다.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병화들은. 목화토 금수 오행 중에 이 병화는 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여기 팔자에서도 보면은 이 태양이 있고, 여기에 또 태양을 상징하는 글자가 또 있고, 여기 안에 또 이게 불의 창고입니다. 이 글자가 불의 창고. 이 안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불의 창고, 이 안에도 불이 들어가 있고, 불 이렇게 불이 강합니다. 근데 내가 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격과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술 중에서도 유독 더 고집이 세고 욱하는 성향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자신감도 높습니다. 이 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해서 뭐든지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심연섭 씨는 좀 고집도 세고 욱하는 면도 이렇게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만 좀 잘 다스리고 잘 중화시키면 아주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욱하는 어떤 부분이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을 조금 좀 이렇게 중화시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운을 더 극대화하는데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태양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은 기본적으로 이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60갑자에는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의 이 주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병화, 태양을 상징하는 이 병화가 가장 이타심이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개그맨이라는 이 직업은 이 병화에게 참으로 복된 직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자는 제가 지금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임의적으로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그냥 이거 뭐 진시인지 뭐 묘시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이게 빈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임의적으로 이 시간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 시간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 사주 팔자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또 팔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병술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과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70년 7월 6일은 입하이고 이 입하의 절입시간이 07시 34분이기 때문에 07시 34분 이전에 태어났다면 신사월이 아니라 경진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완전히 바뀌고 이 대운의 흐름도 바뀝니다. 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이 틀린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면서 시청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연섭 씨 출생 시간이 07시 34분 이후에
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사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07시 33분이면은 07시 33분에 태어났으면 여기가 경진월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팔자, 이 팔자와 신사월의 이 팔자보다 또 다른 어떤 해석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좀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신사월에 태어나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07시 34분 이후에 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주 풀이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팔자의 용신을 저는 목화 기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팔자의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그 글자입니다. 용신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술사들마다 이 사주풀이를 하는 이 술사들마다 다양합니다. 때문에 제 판단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화기운이란 목화토 금수 오행 중에 이 봄, 여름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만세력에 보시면 녹색은 목을 상징을 하고 이 빨간색은 이 불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운을 세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이 10년 단위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예를 들면 20살부터 29살까지 10년, 30살부터 39살까지 10년, 뭐 40살부터 49살까지 10년, 이 하나의 여기 운이 30세부터 39세까지의 어떤 그 기운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운은 1년짜리 운입니다. 뭐 22년, 23년, 올해 24년은 갑진년이죠. 갑진년. 올해 24년은 갑진운이 나의 팔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막 풀어보는 게 사주풀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날짜들은 요건 30살인데 만으로 30세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국식 나이 30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운의 큰 흐름이고 세운은 그 대운 안에서 작게 흐르는 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대운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운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녹색이고 밑에는 또 흰색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5년씩 30세부터 39세를 2분의 1로 나누어서 뭐 여기 5년, 30세부터 34세 5년, 35세부터 39세 5년 이렇게 운이 작용을 한다라고 대략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자에 기운이 좋게 작용하는 이 용신을 이 목화로 봤기 때문에 이 녹색 부분하고 이 적색 부분의 이 시기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30세부터 이 34세 이때 좋은 기운이 작용을 했고 또 이 40세부터 44세 이 기운에도 뭐 좋은 기운이 작용했다 이렇게 대략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화의 기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화 이 적색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50세부터 59세까지도 좋은 기운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운에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었다고 하여도 뭐 그 5년 사이에 또는 10년 사이에 나쁜 이 세운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것을 10년을 놓고 보면 뭐 대체로
대운이 좋았다라고 표시가 되면 대체로 그래도 나쁜 일보다는 좀 더 좋은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55세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 나이로 지금 55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 50세 이 병술 대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지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자 전체 인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운으로 꼽자고 하면 저는 여기 흰색 요 부분이 이 팔자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략 뭐 한 44세, 45세부터 한 이 50세 되기 이전 49세 이 사이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40, 중반 이후 후반 이때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 안 좋은 구간이다. 뭐 이 구간에는 뭐 운이 또 잘못되기도 하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일찍 결혼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40 중반에서 40 후반 이때는 진짜로 뭘 해도 안 풀리고 진짜로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뭐 이 구간을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뭐 더 이상 뭐 나쁜 운이 뭐 운은 계속 돌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다, 나쁜 운이 왔다. 뭐 포장도로를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또 비포장도로 가다 보면 물 웅덩이도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포장도로를 만나고 비포장도로 만나고, 이게 그냥 운입니다. 인생의 운. 근데 그 뭐 비포장도로 또는 물 웅덩이에 빠져서 이게 마치 물 웅덩이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뭐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물 웅덩이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또 포장도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팔자의 이 원국, 이 팔자, 이 8개 글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자의 이 원국, 이 팔자는 대략적인 내가 태어나서 어떠한 인생을 대략 살아가겠다 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해줍니다. 이 팔자가. 근데 이 팔자의 한마디로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 팔자는 상당히 많은 재물을 취하겠다, 상당히 많은 재물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팔자에 보면은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습니다. 이 편제는 큰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뭐 정상적이지 않은 뭐 재물, 또는 뭐 갑작스러운 무슨 보너스, 갑작스러운 큰 돈, 또는 뭐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그런 돈이라고 하면, 여기 이 정제는 뭐 적금 또는 연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 이게 이제 정제입니다. 이 정제. 그래서 이 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제가 더 안정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이 정제가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팔자는 이 주어인 이 병화와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 이 병화는 편제와 합을 하지 않고 이 정제와 합을 합니다. 합을 함으로써 이 정제를 나에게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정제를 합으로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확실히 재물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 재물이 크기가 뭐 작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재물은 또 재물의 또 크기가 큽니다. 이 재물이. 왜냐면은 여기 그 즉 비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이 사 안에 경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경금, 이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가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는 이 지지까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큰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이렇게 합으로 끌고 들어오고, 이 화 또한 이 술토는 이 화의 창고인데 또 이리 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짱짱한 재물을 내가 확실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인기가 아주 높았을 때, 아주 잘 나갔을 때도 뭐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그 돈은 아마 이 편재, 큰 돈을 상징하는 이 편재이지 않을까 싶고, 이 편재는 또 이렇게 확 들어왔다가 또 확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편재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50대 이태운에서는 재물을 크게 또 벌어갈 수 있고, 특히 또 이제 55세부터 59세에 더 확실히 더 많은 재물을 취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좋은 일이 더 기다리고 있다. 아직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성은 이 남자에게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팔자에 그렇게 없는 또 팔자도 아닙니다. 뭐 여기 이 술이 있고 여기 술이 있는데, 이 술이 또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궁에 있는 이 글자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팔자는 뭐 결혼을 두 번 했어도 무리가 아니다. 두 번 했어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팔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결혼도 두 번 할 수도 있었던 팔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편재보다는 항상 이 정제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 편재는 약간 어찌됐든 간에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정석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여자는 또 이렇게 같이 살다가 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할 뻔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재는. 그리고 이 정제가 진짜 나의 마누라감이 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술토 안에 보면 이 정제, 내 정석적인 여자, 이 정제를 뜻하는 글자인 이 신금이 이 술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지장간이라 하는데, 이 술토 안에 이 정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올해는 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이고, 여기 이 진과 여기 술과 충을 합니다. 진술충. 근데 이 술이 있는 위치가 지금 배우자 궁입니다. 배우자 궁. 이렇게 배우자 궁을 충을 하면 이렇게 배우자와의 어떤 사이가 조금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진술충, 이 불의 창고인 이 창고를 열어주는 게 진입니다. 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진입니다. 진. 그래서 진술충으로 이 창고를 열어줌으로써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신금 정제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랑 합을 합니다. 뭐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뭐 여자가 나한테 들어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올해는 여자가 들어오는 정도, 여자가 생기는 정도로 저는 보이고, 내년에 을사년에는 이 여자가 나에게 확실히 들어온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여자와 이렇게 사귀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정도로 진전이 되고 내년에 결혼식은 내년에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좋은 이 목화 기운, 목화 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 또한 좋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은 대운 구간에 이렇게 반드시 결혼이 성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태어난 시간이 07시 34분 이전에 07시 34분 이전에 태어났다면 이 글자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다시 또 해봐야 되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07시 34분 이후에 태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바라고 이후에 태어났을 거라고 바라고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팔자에서 용신을 왜 목화로 잡았냐 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거나 문의 주시면 안됩니다. 이 용신을 잡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자들마다 술사들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신에 대해서 어째서 이걸로 용신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논란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용신을 왜 이걸로 잡았냐고 댓글은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